자, 2023학년도 6월 고2 전국 영어 학력 평가 국어 영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문장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 식물원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이지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전문가의 견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답만 빠르게 집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 답은 5번이죠.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 의미를 찾아보면서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바를 언급하고 있네요. 2번. 다음은 강연을 준비하기 위한 청중 분석과 강연 계획입니다.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학명과 명명자 사이의 관계를 모을 것이기 때문에 학명의 명명자 이름 표기하는 기준을 언급해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학명의 끝에 있는 L은 명명자로, 명명자는 이름을 부여한 사람에게서 따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기준이 아니죠. 명명자가 어떻게, 명명자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아니고 명명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라고 되어야겠죠. 답 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면서 작성한 메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과정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라 했는데요. 이 경우 답은 5번이죠. 강연 자리에 준비 부족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의 신뢰성 여부를 따지면서 들었겠군. 이건 신뢰성이랑 관련된 게 아니죠. 이것은 내용에 대한 보충을 희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다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가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글에 반영된 것맛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답은 학생자치실 구축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을 제시해야겠군. 학생자치실 활용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한 주체. 여기 보시면은 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답 기억 니은이었습니다. 화작 같은 경우는 그냥 워낙 글도 많고 정보도 많다 보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학생회장의 말하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A에서는 또 다른 활용 방안 없을까요? 해가지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있지만은 B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어떻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죠. 답 3번이었습니다. 옳은 것은 가를 읽고 나를 참관한 학생. 그러니까 가고 나죠. 이것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귿을 들으니 사전에 예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랑 관련된 게 아니고 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사람이 몰려서 뭐 혼잡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이었습니다. 다음은 나 이후 작성한 기사문의 일부입니다. 회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죠.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되겠죠? 여기 보면은 답은 5번이죠. 5번이 아니고 4번이죠. 필자의 의견. 필자의 의견은 여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8번. 허작하려니까 지겹네요, 조금. 8번. 초고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 나 학생의 초고입니다. 여기 보면은 답은 2번이죠.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험은 없었습니다. 화작 같은 경우 글을 읽었다 가정하고 풀어볼게요. 9번의 답 4번이었습니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과 자료 1을 활용하여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다룬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건 뭐 높아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높아지는 건 맞지만 소비자와 기업 간의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글의 흐름을 교류하고 서리법과 비유법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이었습니다. 비유법 있고 까로 끝났으니까 서리법이겠죠. 그 다음 언매입니다. 문법 파트죠.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두 명사가 나란히 올 때 앞명사는 관형사가 될 수 있군. 이 지문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형사는 여기 읽으면 아시다시피 이게 관형사잖아요. 관형사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헌을 바꿀 수가 없겠죠. 헌은 이런 게 없으니까 관형사가 아니고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왜냐? 관형어 개수 2개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과 달리는이라 되어 있습니다. 모든은 바꿀 수가 없죠. 모두 이건 안 되죠. 이런 단어가 있긴 하지만 관형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리는 이것도 관형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죠. 12번 2번이었습니다. 자, 13번 이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13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뚫는 에서 리을시읒이 일단 리을로 바뀌면서 탈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두음법칙으로 리을로 바뀌면서 뚫는이 되겠죠. 답 2번이었습니다. 자, 14번의 경우 5번이었습니다. 굵은 손가락이랑 두꺼운 손가락 둘 다 맞는 말이죠. 물체의 질이 보통의 경우를 너무 길다. 두께가 보통의 경우보다 크다. 손가락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5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내에서 중세국어의 내와 현대국어의 내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선 주격조사가 가인데 여기서는 언뜻 보면은 생략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나 플러스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답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략이 된 게 아니죠. 문학이네요.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답은 1번이었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문답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왜냐? 어디로 가려는 고? 얻어먹나? 답변. 하여 줌세. 답변. 문답 구조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 1번이었고요. 보기를 바탕으로가 있는 문제는 보기를 충분히 보셔야 합니다.
가를 감상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백성들, 이 부분이 잘못됐죠. 여기서 백성들은 고향에서 살고 있죠. 고향에서 근데 살기 너무 힘들어요. 살기 너무 힘들어서 암행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다시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답은 2번이죠. 강산아 나왔노라 백구야 반갑고야. 이 자연지체 하여라. 자연지체 뜻이 저절로 늦어 머뭇거림인데요. 이게 미안함은 아니죠. 성은 이 높, 디중, 중이니까 뭐 비중이 크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거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지체 해석하자면 임금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쩔 줄 모른다. 가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죠. 답 2번이었습니다. 19번 다는 엿장수 얘기였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4번이에요. 엿장수가 살아난 이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세대가 없습니다. 신세대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선각자들 뭐 이런 내용을 통해 엿장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기읍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왜냐? 니은 보겠습니다. 금가 가죠. 이 시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자연을 즐긴다. 뭐 고전 시가가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즐기는 소리, 주번 경관을 감상하며 즐기는 소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 무엇일까요? 가위 소리.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들리면은 막 분위기가 달아올라. 분주하게 변화시키는 목소리래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와, 비문학이네요. 여기서 21번 보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설명만 있고 사례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이었는데요. 니체는 무가치한 현실 욕구를 충족하는 태도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가치한 현실 욕구를 전통 형이상학 자라고 붙일게요. 얘들은 무가치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니체죠. 니체는 주체가 니체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게 긍정적인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니체가 봤을 때 무가치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는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을까요? 보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니체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들리나? 더 들리나? 그 다음에 자, 친구가 들어왔는데요. 네. 자,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 자, 니체 입장에서 무가치한이 들어왔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번 니체 입장을 고려하여 기억이 무엇일까요? 도덕적 선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 목표로 여기고 이에 대한 개별적 삶을 제안하려 하였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었죠. 가치평가. 이 단어를 잘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에 따라 답은 5번이었죠. 24번의 A와 보기의 B. 윗글의 A가 무엇이냐? 힘의 의지. 이건 긍정적 요소. B를 읽었다면 아시다시피 삶의 의지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고, 포기해야 되는 것. 답은 4번이었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어디 있죠? 힘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을 수용할 때 포기하는 것, 모든 내용이 부합합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윗글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답은 3번이었죠. 신기록을 세운 뒤 캅의 경기를 배려하는 을의 모습은 동등한 조건에서 힘의 크기를 비교하여 상대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 능력을 확인한다는 말은 내용에도 없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배려하는 게 어떻게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자, 그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 보시면은 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5번이었죠. 외부에 서술자 있고요. 특정 인물, 어머니죠. 어머니겠죠.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물 내면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이를 악물고 억누르는데 특정 인물에 초점을 두고 외부의 서술자겠죠. 뭐 막둥이가 서술하겠어요? 어머니가 서술하겠어요? 자, 27번이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3,500원을 마련해주지 않은 큰아들의 소행을 노여한 장면을 통해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을 자식 탓으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어머니의 경제적 어려움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도박을 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머니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들이 돈을 안 줘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 이건 안 되죠. 아들의 역할은 어머니에게 막내를 보러 갈 돈을 주는 거지, 이걸 안 줬다고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죠. 어차피 이 돈 쓸 거니까. 이렇게 때로는 이게 직접 내용 안에 들어가서 상상을 해봐야 돼요. 27번에 3번이었습니다. 기업과 관련하여 이글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손에 든 종이 쪽지,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애서 어머니에게 전달하기 불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답 5번이었습니다. 또 비문학입니다. DNA 문제인데요. 과학지문 매년 나오죠.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하였습니다. 29번. 답은 5번이겠죠. STR 분석법은 DNA 염기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너무 상식적인 말이기 때문에. 자, 30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비문학 치고 쉬웠죠?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반복하지 않죠. 여기는 STR 분석법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내용이 맞죠. 답 1번이었습니다. 3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하였습니다. 보석 가게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약간 퍼즐 같죠? 31번의 답 5번이었습니다.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DNA 프로필 20개 자유 모두 동일하다면 비교 샘플이 동일일 것일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20개가 동일해도 가깝다밖에 안 되는데 2는 틀렸고 20에서 맞았다고 해서 범인을 활동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100% 20개 다 맞아도 100%가 안 되는데 30번 다 5번이었습니다. A와 E A에서 E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답 1번이었습니다. 이게 추정이랑 같을 수가 없죠. 뭐 이거는 뭐 다른 뜻이겠죠. 추정과 다른 뜻이죠. 또 비문학입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읽었다면 뭐 아시다시피 나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고 가에서는 독점 기업의 이윤 추구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 4번이었고요. 자, 34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뭐냐 하면 완전경제시장이고 니은이 독점시장입니다. 답 5번이었죠. 많은 수와 공급자가 수요에 존재하면 수요자가 갑이죠. 회사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수요자가 울며 겨자 먹기를 사야 되지만 많으면은 이쪽이 갑이죠. 수요자가 갑입니다. 선택해야 되니까. 수요자가 선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독점 시장보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크다고 돼 있죠. 작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35번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제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요. 왜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이하게 4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4번을 틀렸기 때문에 갑의 생산량이 Q1이고 공급한 제품의 가격이 P2라면 이윤이 단위당 이윤이 P2 빼기 P1이라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P2고 Q1일 때 한계 비용 곡선에 따르면 빼기 P1이죠. 근데 P1이 단위당 한계 비용이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뭐냐 하면은 단위를 추가할 때마다 오르는 추가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죠. 단위당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P1만 빼면 됩니다. 4번 답은 맞았죠. 맞았습니다. 이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Q1에서 Q2로 늘리면서 제품의 가격을 P2에서 P1으로 낮춰 공급해도 독점을 얻고 있는 이유는 유지될 것이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수요는 이제 한계 비용이 이때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가격에 여기서 한계 비용을 빼야 단위당 이윤이 되는데 여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한계 비용이랑 같아지게 되죠. 이러면 이윤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낮아집니다. 또한 Q1이고 P2일 때가 최적 생산량이죠. 그런데 일단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단 변화했다면은 이윤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답 2번이었습니다. 36번 가와 나를 참고할 때 A에서 ABC에 들어갈 만한 발언의 짝지은 것은 한번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독점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높게 설정하면 한계 비용보다 지불 용량 낮은 수요자들의 소비 감소가 일어납니다. 가격 높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 지위를 받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면은 가격을 낮추려는 경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소비자들이 사게 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37번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나가 무엇이냐 하면 공정거래법 얘기죠. 뭐 유형별. 자,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없던 것이 되겠군이라고 했는데요. 선지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비록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다 해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실행이 안 됐다고 공동행위가 없던 것이 아니죠.
37번 4번이었습니다. 38번 보시면은 답은 1번이었죠. 그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여기 보면은 폐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일종의 태도로 볼 수 있죠. 정부의 태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답 1번이었습니다. 고전소설입니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은 39번에 2번이 틀렸죠. 계도가 부인에게 검은고에 새겨진 글자를 확인하고 제안하였다 하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부인이 계도한테 그랬습니다. 40번에 기억 미음에 대해 이행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40번에 1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녀 간의 윤리 규범을 인정하면서도 계도를 맘먹고 싶어하는 부인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남녀가 다르나 윤리 규범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늘 염치 없기를 무릅쓰고 청하노니, 이 말은 그만 계도를 보고 싶다. 모든 말이 맞습니다. 40번 1번이었고요. 4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소자는 잠깐만요. 이 답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답은 3번이죠. B는 어찌 모르리요. 자세히 보옵소서. 소생의 집에 대대로 전해오는 기물이로소다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주장은 검은고 니 거 아니다. 우리 거다. 근데 여기서 반박합니다. 내 어찌 모르리고 아니다. 너 틀렸어. 반박하고 있죠. 3월의 내력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잘잘 설명하는 게 내력이죠. 상대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맞았던 말이었습니다. 41번에 3번. 42번 보기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여기서 답은 1번이죠. 아들이 손자를 통해 만나게 됨을 예언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내용이 나와 있었나요? 손자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답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C 문제입니다. 현대시 문제죠. 정급별 씨가 지으셨네요. 이름이 되게 예뻐요. 43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답은 2번이죠. 가에서는 뭐가 반복되고 있느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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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나에서는 뭐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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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뿌리가 되게 많네요.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나에선 뿌리가 주요 소재로 적용되고요. 여기선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44번 보겠습니다.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하였습니다. 화자는 뭘 하려 했나 하면 3번이죠. 화자는 청자의 속상함을 통해 비명을 노래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군. 반성도 아니죠. 자신이 비명을 노래할 테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건데, 자기가 자신 있게 한 건데 자기가 반성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팁을 주시자면은 보통 모의고사에 나오는 시들은 절대로 화자가 절대선입니다. 화자가 절대선입니다. 절대선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겠구나. 선입니다. 악한 사람이 화자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절대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반성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한 인품이 드러나는 시들만 출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반성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일제강점기 시였으면 뭐 반성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팽팽히 조여진 비명 노래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끝까지 맞는 말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모두 맞는 말이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모두 옳은 말인 이유가, 시 속에서 암시를 해야 됩니다. 시 속에서 암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태클을 건다거나 이런 말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4번에 3번이었고요. 말이 길었네요. 4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답은 몇 번이요? 5번이겠죠. 여기서 존재 그는 뿌리로부터 벗어날수록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역설적인 인식.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한 단계 성장이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뿌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뿌리로부터 온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은 뿌리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좀 성장 못했다. 약간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더 가깝겠죠. 네, 이렇게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국어 모의고사 해설 완료했는데요. 한 줄 평을 내리자면은 이번에 쉬웠던 것 같습니다. 3모랑 비교했을 때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